오늘 빅테크 중에서 메타,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뭐 마이너스 한 3%, 4%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확인해 보니까 실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뭐 언제나 그렇듯이 이 실적 살펴보면서 제가 확인한 내용들을 녹화하기로 할게요. 근데 이게 실적이 실제로 나쁜지 아니면 좋은지 이게 주가만 보고는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지금 애프터마켓이니까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많은 성장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실적 발표하자마자 뿡 떴다가 다음날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하락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요 디스클레이머는 시간 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메타 홈페이지에 IR 그 섹션 들어와 보면은 그 투자자 섹션 거기 들어와 보면은 이게 지금 오늘 올라왔습니다. 27일. 그래서 요거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지가 않네요. 전체 매출이 지난 작년 대비 1% 감소를 했고, 그리고 비용도 이렇게 보면은 증가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업 이익도 감소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업 마진도 하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EPS도 하락하게 되고, 당연히 순이익 요것도 감소를 했는데 그 감소폭이 상당히 별로네요. 안 좋아요. 일단 전체 매출이 감소를 했는데 스냅처럼 활성 사용자 주가 증가했는데도 이 전체 매출이 줄었다면은 그 말은 광고에 대한 뭐 틱톡 같은 경우 있죠. 그런 뭐 경쟁도 있고 뭐 스냅도 있고 다른 뭐 핀트레스트도 있고 다른 이런 소셜 네트워크 하는 회사들하고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잖아요. 전체 이 시장이 이만큼인데 이제 점점 나눠먹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는 예전에는 페이스북이 다 독점을 했어요. 그리고 매출이 레베뉴가 증가하는데 매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네요. 매출이 이렇게 감소하는데 사용자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1인당 사람 한 명당 매출이 감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사람들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위에 숫자 살펴봤고 지금 활성 사용자들을 보면은 다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객단가, 뭐 요 광고비가 줄어든 걸 보면 돼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지금 광고비가 지출하는 거 14% 정도 이제 하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마켓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지고 금리를 올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올해 초부터 이제 페드가 본격적으로 이 긴축 타이트닝 사이클 들어갔는데 이런 게 이제 뭐 한 반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요 직원 수는 이제 해고를 하던 아니면은 이제 하이어링 프리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비용 절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요거 지출하는 것도 지금 요번에 7.75 빌리언 정도 지출했는데 요것도 한번 이따 살펴볼게요. 이제 뭐 땡큐를 보면 좀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큰 흐름 매크로 환경적에서 매크로 환경을 보면은 별로 녹록한 환경은 아니에요. 광고 회사들 1970년도에 지금하고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페이스북 스냅하고는 사업 모델이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 DNA는 이 페이스북도 광고예요. 광고에서 돈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1970년도에 좀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광고 회사들이 PE가 싱글 디지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5에서 7. 물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 이렇게 P 레이시오가 낮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참고할 만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970년도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CF가 말하는 걸 보면은 뭐 포인트를 잡을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고 수요가 조금 약해져 있고 그리고 매크로 경제가 지금 불확실성이 있다. 그리고 얘도 강달러 영향을 받고 있고 아까 헤드 카운트 있었잖아요. 그 임직원 수 보면은 아마 2022년도에
뭐 하이어링 프리즈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뭐 잘하면 조금 뭐 레이오프 같은 경우도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감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87에서 92 빌리언인데 요거가 낮아져 가지고 85에서 85 빌리언 사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2에서 4 빌리언 정도는 더 지출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거를 어딘가에서 이 3분기 그리고 4분기 동안 요거를 좀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줄이는 거는 뭐 얘네 같은 경우도 이 RSU를 익스펜스를 안 잡고 있고 프리캐시 플로우로 어떻게 보면 감당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대부분 회사들이. 그러면 요거는 직원들 주는 거고, 그러면 2에서 4빌리언 짧은 시간에 확 줄일 수 있는 거는 사람 고용, 인건비 말고는 딱히 보이진 않네요. 왜냐하면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면은 적어도 한 1년 한 바퀴는 굴러봐야 그 효과가 나타나고, 못해도 이 두 개 분기는 걸린단 말이에요. 반년은 걸려요. 근데 그 사이에 2에서 4빌리언을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사람 인건비 관련. 전반적으로 보면은 비용이 많이 증가했어요. 네, 물론 요 매출 원가, 이 코스트 오브 레베뉴 같은 경우도 줄어들긴 했지만 거의 뭐 비슷한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이 매출 대비요. 얘네들 자본 요 표 보면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딱히 뭐 꼬집을 게 없어요. 단지 그냥 뭐 사실 얘네가 전에는 40, 50빌리언 있었고 지금은 40빌리언, 뭐 10빌리언 정도 뭐 6개월간 뭐 줄어들긴 했는데 워낙 뭐 현금이 많고 지금도 프리캐시 플로우 이따 확인해 볼 건데 이것도 워낙 많은 회사기 때문에 이거가 뭐 그렇게 큰 위험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전에 보면 47빌리언. 지금은 40빌리언, 7빌리언 정도가 줄었네요. 요거 현금 뭐 보유한 거 줄은 거보다 이 프리캐시 플로우 줄은 게 조금 치명적까지는데 그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지난 작년 대비 9빌리언 만들었는데 요번에는 5빌리언. 그래도 큰 규모입니다. 작년도 거의 조금 비슷한 비율로 줄었고요. 이거 대충 계산한 거예요. 이제 16빌리언에서 6개월간 지금은 13빌리언. 2021년도보다 뭔가 상황이 안 좋아졌다. 물론 뭐 그 AR 이런 거 뭐 지출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지금 매크로 환경을 고려해 본다면은 오히려 주식만 본다면 주식 관점으로 본다면은 하이어링 프리즈 이외에 레이오프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주가는 좋게 긍정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식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주식 관점으로 보면은 좋은 거는 사람을 되게 효과적으로 잘 레이오프 하는 이런 회사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에서 잘 살아가요. 물론 뭐 가격 전가력 있어야죠. 그건 기본이고 매출의 세부 항목을 보면은 다른 건 뭐 어차피 감소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눈에 특히 들어오는 건 요거 리얼리티 랩. 요게 그 메타버스죠.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감소를 하고 감소가 아니고 증가를 했어요. 이 손해가 요게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감소하고 근데 비용을 줄이겠대요. 그러면은 요거는 계속 아마 지출을 할 것 같거든요. 그 마크 그 CEO가 요쪽에는 관심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레이오프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타버스 IR 가면은 여기 이메일 넣고 이런 거 받고 싶은 거 체크를 하면은 다 이메일로 날라와요. 그리고 내부자 거래, 인사이드 트랜잭션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 매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 5년 흐름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매출을 이 분기별로 한번 살펴보거나 그다음에 애뉴얼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면은 계속 증가는 하고 있긴 한데 전체 매출을 살펴볼게요. 여기 애뉴얼 그 연간으로 보면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좋은데 근데 최근에 거 분기 거 한번 볼게요. 이번 분기에 28.8 빌리언 나왔어요. 근데 물론 뭐 지난 분기보다는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가 쭉 올라가는 트렌드가 아니고 좀 살짝 이제 여기 정점 찍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려가고 올라가서 거의 이제 플랫 이런 뭐 플라토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출 측면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페이스북을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 돈은 현재로서 잘 벌고 있어요. 물론 미래의 성장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긴 한데 계속 저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할 때 잘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등 뒤가 뜨거운 건 좀 따끔한 건 틱톡의 성장성이 엄청나다. 이렇게 뭐 중국 앱이 미국에서 혹은 글로벌리 이렇게 많이 사용할지 누가 이렇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페이스북도 어떻게 보면 지금 경쟁 심화하게 틱톡한테 밀려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프리캐시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 분기별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보면 이제 9빌리언, 지금이 5빌리언이었나? 이게 점점 감소하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프리캐시 플로우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지는 않아요. 이번 분기는 이 실적만 보고 밸류에이션 계산해 보면은 페이스북은 당연히 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저는 제네레이션 체인지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40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현상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온다든가 뭐 주식시장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경제가 안 좋아요. 근데 지금 페드에서 돈을 풀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풀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이 조금 비를 피해야 하는 기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난 한 6개월 전에 연준에서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그 앞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음번 영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영향들이 점점 시간 텀을 두고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포착되고 있어요. 물론 개별 회사마다는 다 다른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 하고 한 가지 요걸 보려 그래요. 이 매출이 좋아. 매출이 여기서 증가를 조금 덜 해도 돼. 감소만 안 하면 돼. 다음 분기든 다다음 분기든. 그리고 가입자 증가 수가 뭐 지금 유지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걸 보려 그래요. 이 광고 단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사람 수당. 지금 보면은 사람당 광고 수가 감소한 거거든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지출을 좀 줄이고 이 지출을 줄이는 게 이 판매자들 혹은 광고 주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전에 100을 썼던 거를 예를 들어서 90을 이제 쓴다던가 그러면 이거를 예전에는 페이스북한테만 주면 된다고 쳐요. 근데 지금은 페이스북 있지, 그리고 뭐 스냅 있지, 또 틱톡 있지, 핀트레스트 있지, 또 다른 또 다양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 먹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전체 파이가 작아졌는데 요거를 나눠 먹는다. 그래서 이런 광고비 지출이 선순환되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려면은 조금 유동성도 좀 넉넉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좀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은 아마도 저는 다음 분기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것 같고 물론 뭐 트레이딩한 관점으로 보면은 다음 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유지될 수도 있겠죠. 근데 대세 상승적인 이런 주가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은 지금 그려주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페이스북의 다음 그 먹거리도 살짝 애매하잖아요. 근데 뭐 한 가지 뭐 방법이 있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이 미국에서 이 틱톡을 못 쓰게 하잖아요. 설마 이게 발생할까? 미국에서 이거가 발생을 하면은 이 수혜는 당연히 누가 입는다? 네, 이 페이스북이 입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뭐 미중 관계가 더 악화돼가지고 이런 게 발생하면 그런 뉴스 나오면 페이스북은 이제 엄청 뜨는 거죠. 이 광고비 틱톡한테 안 가고 다 페이스북한테 갈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나눠 먹는 회사들 있긴 하지만 아직 광고 이 객단가로 보면 이 스냅이라든가 이 핀트레스트가 요거 따라가긴 아직 힘들어요. 얘네는 객단가가 엄청 높아요.